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점수 100점 맞자 100점 100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당뇨 환자의 수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3대 성인병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질병의 요인을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 이 두 가지의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고혈압은 5대5, 고지혈증은 7대3, 당뇨병은 3대7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당뇨병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통해 예방과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 약사, 한의사, 미국 당뇨협회 등에서 추천한 당뇨에 좋은 음식 중 베스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입니다. 정세현 한의사님이 김은 당뇨의 보약보다 좋은 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때문입니다. 비타민 B 중에서도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혈액을 생성하고 신경세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주어야 하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척혈구 생성에 영향을 미쳐 빈혈이 오거나 신경계 기능 유지에 영향을 미쳐 손발이 저리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들이 복용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당뇨약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비타민 B12 보충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B12가 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1999년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색김에서는 100g당 약 133.8이라는 많은 양의 비타민 B12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마른 김의 경우는 100g에 77.6마이크로그램, 구운 김 100g에는 57.6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우유 1컵에 0.9, 계란 1개에 0.8이 함유된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을 어떻게 먹어야 비타민 B12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김은 기름에 가공된 조미김보다는 생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생김을 구입하셔서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살짝만 구워서 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김은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김을 구매한 후 기름을 바르지 않고 살짝 구워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찍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김 섭취법입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김소영 한의사님이 당뇨인이 식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삶은 달걀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전에 삶은 달걀을 권하는 이유는 식사를 하면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는데 식사 전 가볍게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주면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근육량이 적어지면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어 혈당 조절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 비해 소화가 느린 특징이 있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식사량 조절을 해야 하는 당뇨 환자로서는 단백질 섭취를 통해 식사 후에 금방 배고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D, 비타민 B12인 셀레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콜레스테롤 섭취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계란 한 알에서 2알 정도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식사하기 30분 전에 삶은 달걀 하나를 먹고 식사 때 밥의 양을 조금 덜어 식사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 역시 계란과 마찬가지로 고단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반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인공 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를 말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에서 압착 과정을 통해 유청을 제거한 것입니다. 압착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일반 요거트에 비해 2배나 많아지고 탄수화물의 함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백질과 더불어 칼슘은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고혈당 상태는 뼈 조직에 손상을 입히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칼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는 고혈압 위험이 높은데 칼슘 섭취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다량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영양분이 많은 그릭 요거트이지만 구매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요거트들은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과 기타 인공 조미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릭 요거트라 하더라도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당뇨 환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죠. 따라서 그릭 요거트를 구매하실 때에는 어떤 원료가 첨가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거나 적게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고르시기를 추천드리며 집에서 만들어 드신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나또입니다. 나또는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끈적한 식감과 쿰쿰한 냄새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또는 우리나라 청국장이나 김치처럼 발효 음식으로서 건강에 이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다만 나또는 김치와 청국장과는 다르게 염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아 당뇨 환자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나또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나또를 만들 때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효소를 가리킵니다. 나또를 젓가락으로 저어보면 끈적한 성분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나토키나제가 들어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과 응고된 혈전을 용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토키나제가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인슐린의 분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토키나제에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레시틴은 세포막을 강화하여 인슐린 대사를 도움으로써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발효시키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성분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맥벽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나또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나또에 들어있는 효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나또의 쿰쿰한 냄새와 낯선 식감 때문에 가열하여 조리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소는 열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가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또는 되도록 생으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나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또는 혈전을 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우병을 앓고 있거나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나또를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최근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탈수라는 보고가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 마시는 것에 둔감합니다. 몸의 수분이 정상 수준에서 2% 이상 부족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게 되면 만성탈수라고 부릅니다. 이 만성탈수가 무서운 것은 몸에서는 물이 필요함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뇨제나 변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물 대신 커피와 차, 탄산음료,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추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만성탈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당뇨에 걸리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혈액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니 혈액이 끈적한 상태가 되겠죠. 이것은 혈액이 농축되어 혈당 농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고 혈당 농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는 신장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장에서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체내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포만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당과 식사량을 조절하다 보면 쉽게 허기지게 되고 자꾸 간식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이럴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물 한 잔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만 마셔줘도 당장의 허기가 사라지면서 음식 섭취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한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음식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양의 음식을 계획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